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기술이 뛰어나 이름난 장인을 일컬어서 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다 이런 명장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번에 박혜영 리포터가 만나온 분도 명장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은요, 본인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남들한테 행운을 전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다들 이런 생각하시죠? 올해는 내가 꽃길만 걸으려나? 저는 매년 궁금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만나러 갈 분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행운을 가득 담아서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그 행운을 팍팍 얻으려고 왔거든요. 함께 팍팍 얻으러 가실까요? 팍팍! 행운을 받으러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곳으로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오면은 행운을 가득 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예.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행운을 가득 담아가고 싶은데 어디에 담아주시나요? 어디? 이 도장에 행운을 담아드립니다. 에? 요거 도장 아니에요? 아, 여기 어떻게 행운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행운을 담아 만드는 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각양각색의 도장이 반기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실력을 입증이라도 하듯 도장만큼이나 가게 화면을 빼곡히 메운 표창장들. 무려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작은 원안에 새겨놓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인장 공예 명장 류철규 씨를 소개합니다. 이야, 멀리서 딱 봐도 이 50년이 넘은 이 명장님의 포스가 느껴져요. 도대체 지금까지 도장을 몇 개 정도 만드셨나요? 제가 한 50여 년 동안 조각한 인이 경부선을 한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경부선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만드셨다고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러면 이 도장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필적이 좋고 그 손재주가 좋다는 이유로 동네 한학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한번 도장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던진 말이 지금의 천직이 될 줄 몰랐어요. 아, 역시 이 명장이 되려면은 한 가지를 꾸준히 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네네네네. 아니, 도장이 요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바깥에 써져 있네요. 그 연도하고 봄에 명장 작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명예를 걸고 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흉내를 못 내죠. 명장의 명예를 걸고 만들었다고 하니 이 도장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까요? 이 친구도 눈에 띄어요. 예쁘죠? 요건 뭐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왜요? 이거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죄송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게 도자기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거예요. 이 도자기는 이렇게 내려뜨려도 깨지질 않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지금 깨지지 않는 걸 보여주시려고? 놀라셨죠?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든 도자기 도장 외에도 10여 가지가 넘는 재료로 만든 다양한 도장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명장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책까지 쓰시는 거예요. 역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한번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위인전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선생님, 이거 도장 찍으신 거 아니에요? 예. 오, 제가 이제 그 제자들한테 뭔가 좀 하나 남기고 싶어서 제가 이인한 거를 하나하나 전부 정성을 깃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다 이인을 찍은 거고. 이렇게 글씨체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거기에 따라서 글씨체가 다르고요. 이제 몸에 목 기운이 없다 그러면 벽조목,
또 물 기운이 없다 그러면 흙수로 해야 되고, 또 금이 없다 그러면 상아로 해야 되고, 토가 없으면은 백수로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다양해요. 거기서 사주에서 모든 재료가 선정이 돼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도장을 만든다는 류철규 명장.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해왔던 건 아니랍니다. 제가 2003년도에 명장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손님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인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대한민국 명장이 됨으로써 뭔가는 조각 의제자한테 지금 플러스가 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한 끝에 이거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한 거죠. 믿음이 너무 가요. 선생님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딱 네, 만들어주세요. 네, 네, 네. 도장장이가 아닌 예술가가 되라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걸어온 50여 년의 세월. 강산이 5번 바뀌는 세월 동안 주변의 많은 것들은 변했지만 도장을 만드는 그의 마음가짐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장님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기계로 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작업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인도가 이 칼이거든요. 인도가 수천 번을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의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야 실제로 그럼 증언해 주신 일이 있으셨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 아주 그분이 3번인가 패소했어요. 그 우의조범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법원 가서 이것도 증언을 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게 제가 일대에 제일 큰 보람이 느낀 게 그때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계약하러 이제 이사를 해서 계약하러 가거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도 꼭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아무리 따라하더라도 피나는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진짜는 못 따라가는 법이죠. 그 인이 다 완성됐어요. 우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제일 먼저 이제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찍어놔요. 우와. 진짜 명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글자 모양이 찍혔네요. 예. 그럼 명장님의 혼이 여기에 가득 다 실렸네요.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가져가시는 분이 쓰면서 네. 이제 복인이 되는 거죠. 그날 오후 한 차례의 작업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류철규 명장. 바로 명장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였는데요. 새해도 맞이했겠다. 이웃상가 주민들에게 좋은 기운을 선물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붓을 들었습니다. 이걸 전달하러 갈 거예요. 같이 네. 좀 동참하시겠습니까? 오 너무 좋죠. 이거 들고 가면 되나요? 예, 예. 오, 감사합니다. 예. 입춘대길 예, 하시죠. 예, 예. 좋은 일에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새해 복 전하러 함께 가볼까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보네요. 아이 또 올해도 이렇게 많이 또 써갖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길하고 좋은 일이 있으라고 이런 글을 한 300여 장씩 써서 주세요. 이 주변 상인들한테. 그래도 모든 상인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본인의 재능을 남을 위해 쓰는 류철규 명장.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도장 만들러 오셨나 봐요. 예. 오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손자 도장 좀 하나 새기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장님의 도장이 다른 도장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동으로 파진 도장은 뭔가 기기적인 것 같고, 제가 사랑하는 이제 손자인데 좀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이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우리 명장님이 이렇게 수작업에서 파시는 그 도장에는 그 할아버지 어떤 그런 의미가 새겨질 것 같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께 평생 효도하렴. 쉴 틈 없이 다시 붓을 잡은 류철규 명장.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말씀 나누고 계신 거 보니까 뭔가 손님은 아닌 것 같고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명장님께 이 인장과 정각을 지도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아, 제자분이셨구나. 그렇다면은 이 도장을 배우게 되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만 9년이 됐습니다. 9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는 건데 이렇게 10년 동안 도장 만드는 걸 배울 수 있었던 이 도장 만들기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자를 새기더라도 명장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한자 한자 새길 때마다 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저는 약간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명장님, 이렇게 명장님이 도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제자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수제자는 한 3명 정도인데 지금 가장 아끼는 제자가 지금 가장 아끼는 수제자로 뽑히셨어요.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쁜 마음은 있는데 제가 정말 선생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매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상소감급 리액션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한평생을 도장과 함께 해온 류철규 명장. 앞으로 남은 세월도 도장과 함께 하실 거죠? 요 인도가 제가 처음 그 인장업에 입문할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한 칼이에요. 이 칼이 닿는 날 마지막 인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언에 담긴 50여 년의 이야기. 앞으로 쭉 써내려갈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담아주는 분이라고 해서 어떤 분일까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네. 도장을 만드는 인장공예 명장이셨습니다.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장이 큰 일이나 혹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도장에다가 본인만의 방식으로 행운을 가득 담아서 전해주시는 류철규 명장님을 보고요. 한 번 찾아오신 분들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도장을 제작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본인의 뒤를 이을 후배들,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한 걸 차곡차곡 모아두신 것도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명장님의 최종 목표가 인장박물관을 개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도장의 역사와 또 아름다움을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거겠죠. 인장박물관이 개관한다면요. 저희 다정다감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네, 좋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영화 기생충, 미나리를 필두로 요즘 한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풍을 이어받아서 차세대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요. 앞으로 한국 영화 시장을 이끌어 나갈 영화 감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름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이 필름 스쿨이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필름 스쿨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김명한 선임, 또 필름스쿨 3기 수료생 노연수, 김재현 학생 다정다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하면 대전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필름스쿨 콘텐츠를 기획해서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필름스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필름스쿨은요. 평소 영화에 관심이 많거나 영화 감독,
촬영 감독 등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활동 중인 강사분들과 현직 촬영팀의 멘토단이 학생들과 함께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2019년에 일기를 시작하여 올해 4기 활동을 막 시작했고요. 주로 연말에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고2가 되면 필름스쿨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영화 제작이나 촬영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 또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저희 센터의 공간과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무료로 이제 학생들한테 장비를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이 모든 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름스쿨의 활동비가 전액 무료라는 말씀이신데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필름스쿨 3기로 활동을 마친 두 친구도 오늘 함께 나와줬는데요. 연수 학생, 처음에 이 필름스쿨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영상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영상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담당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필름스쿨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냐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영상 제작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었군요. 예, 우리 재현 학생은 어때요? 저는 예전에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그 청소년 웹드라마 캠프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그 계기로 필름스쿨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두 친구 모두 평소에 영상 제작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현 학생은 꿈도 영상 제작 쪽이에요? 네, 저는 원래 장래 희망이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내가 직접 영상이나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영상 제작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친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오다가 이번에 필름스쿨을 계기로 직접 연출자로서 감독으로서 큰 활약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어떤 소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연수 학생부터 직접 만든 작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김명희라는 영화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젊었을 때 못 이뤘던 꿈과 그 안에서 자신을 찾고자 하는 엄마 미영과 그동안 엄마의 희생도 모르고 오직 카메라를 가지고 싶어하는 딸 유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예, 엄마와 딸이 함께 맞춰가면서 함께 또 성장하는 줄거리만 들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몇 명이 함께 제작에 참여한 건가요? 김미영의 틀을 잡아가는 건 저를 포함한 A팀 4명의 학생이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봤을 땐 필름스쿨 9명 학생과 지도 강사 선생님들 3분 이렇게 총 12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촬영할 때 와서 함께 도와준 필름스쿨 4기 친구들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겠죠. 예, 4기 필름스쿨 친구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겠죠. 필름스쿨 활동 덕분에 그저 영화를 즐기던 어떤 학생에서 이번에 연출자로서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게 됐는데 보는 것과 또 만드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직접 영화 만들어 보니까 어땠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영화를 보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시놉시스부터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걸 제가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는 부분에서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촬영을 준비하고 찍으면서 제가 진로를 확실하게 잡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진로를 확실하게 잡게 됐다. 앞으로 연수 학생이 또 어떤 영화 만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재현 학생도요, 연수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연출자로서도 영화를 제작을 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소중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녀가 살던 가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후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살아가실 때 했던 것들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시면서 서로 맞지 않아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추어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면 자극적인 영화들 참 많은데 이 영화 역시나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현 학생 장래 희망이었던 영화 감독에 한 발 더 어떻게 보면 다가가게 된 거잖아요. 연출자로서 직접 영화 제작해 봤을 때 어떻던가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연출은 처음 도전해보는 거여서 그런지 긴장도 많이 했고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네. 그러나 첫 촬영을 들어갈 때 들렸던 슬레이트 치는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두 친구 모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말이 10분, 13분이지 그 안에 어떤 희로애락을 담으려면 정말 많은 고민, 노력이 필요할 텐데 힘든 부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함께한 친구들과 멘토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구상과 큰 틀은 모두 다 같이 잡았고 네. 연출은 그 안에서 디테일과 총괄적인 부분을 잡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촬영은 콘티, 편집과 사운드 친구들은 의상 및 미술을 도와주고 제작 친구들은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배우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다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들 영화는 처음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김지수 선생님, 김명환 선생님, 박상준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과 피드백을 주셔서 정말 영화 찍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와 계신 김명환 선생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군요. 예, 연수 학생도 뭐 비슷했겠죠? 어땠어요? 네, 저는 일단 저희 팀은 연출, 제작, 촬영, 사운드, 편집 이렇게 모든 부서가 다 메인과 서포트 이렇게 나눠서 촬영을 진행했고요. 연출에서 메인을 잡은 제가 시나리오를 다듬어 가면서 탄탄한 스토리를 만든과 동시에 로케이션도 알아보면서 현장을 이끌어갔습니다. 네. 제작 메인을 맡은 민주는 프리 단계에서 매끄러운 촬영을 위해서 일찰표, 스텝 리스트를 만들었고 승규와 함께 배우님들 케어, 밥 등등 되게 많은 부분을 신경 써줬어요. 네. 그리고 촬영과 편집 메인을 맡은 대원이는 콘티를 짜고 레퍼런스를 찾았고 촬영 서포트 수연이는 촬영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편집 서포트 호선이는 프리 단계 때 소품 의상을 맡아서 배우님들과 소통하면서 연결을 잘 이끌어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메인 서연이는 BGM과 레퍼런스를 찾고 또 집을 흔쾌히 빌려줬고 의상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네. 진주도 마찬가지로 의상을 함께 찾아줬습니다. 또 제가 연출을 처음 맡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엄청 많이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김지수 선생님께서 항상 다독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수상 소감 듣는 것 같았어요. 민주, 순규, 서연이, 선생님 등등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필름스쿨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영화로 지난주에 상영회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필름스쿨 상영회는 이제 3기 학생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초대해서 진행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의 부모님들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상영회라는 행사가 부모님께 자신들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리다 보니 네. 당연히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막연히 영상 콘텐츠가 재미있어서 필름스쿨에 지원해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 안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자신이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또 함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막연히 이렇게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체험해보고 나서 진로를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훨씬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상영회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필름스쿨 3기 학생들이 만든 두 편의 영화 궁금해집니다. 저희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식 영상 채널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공식 영상 채널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 재현 학생처럼 영상 제작에 관심 있고 또 필름스쿨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 전해지고 싶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필름스쿨처럼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좋은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 필름스쿨을 지원할 때
내가 이 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벌써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게 제 꿈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다들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지원해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재현 학생은요? 사실 영상을 하고 싶다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소년일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도 되게 많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나 어른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필름스쿨에서 같이 활동하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성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친구와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전화회 때 뭘 했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멋진 도전을 한 필름스쿨 친구들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럽다는 얘기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한국 영화의 미래가 참 밝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멋진 도전 다정다감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명환 선생님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목요일인 내일부터 모레죠. 토요일까지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소식 전해드릴게요.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대전 시립 합창단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요. 전래동화로 잘 알려져 있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작곡가 현석주의 재치 있는 가사와 신나는 멜로디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공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찾고 계셨다면 이번 공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정다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